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대인으로서라는 논리를 사용해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판매를 막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그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무부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중단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러를 지원하고 조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GD케이션에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이용해 이스라엘 국가에 해가 될 정책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 신분 카드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다, 유대인으로서 나는 이스라엘이 악하다고 생각한다 등등의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가 된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샌더스는 최근 가디언에 기고한 칼럼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라고 썼고, 이어서 자신의 가족이 홀로코스트를 겪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가족이 홀로코스트를 겪었기 때문에 그는 전문가이거나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은 그가 유대인 홀로코스트 생존자라면 그가 그 이후에 하는 모든 말이 옳다는 뜻이죠. 그리고 샌더스는 이후 무엇을 했나요?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그래서 의장님, 저는 오늘 두 개의 공동 불승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의회가 무기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이제 샌더스의 기고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미디어 감시단체 Honest Reporting의 레낫 하라시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샌더스는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즉 학살에 대응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입장을 바꿔 이스라엘이 전체 팔레스타인 민족을 상대로 엄청난 파괴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집단 학살임을 올바르게 결론지었고, 이는 샌더스 상원의원의 발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문가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고 집단 학살의 법적 기준에 대한 논의도 없습니다. 집단 학살은 단순히 전쟁 중 민간인 사상자가 많다는 이유가 아니라 한 민족을 파괴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반되는 법적 평가들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제기되고 반복되며 이후 정책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하라시는 같은 오피니언 기사에서 하마스가 1200명 이상의 무고한 남성, 여성, 어린이를 살해하고 수백 명을 인질로 잡았다는 내용을 한 줄로 언급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배경으로 취급됩니다. 전쟁을 촉발한 학살은 인정되지만 이후 이스라엘의 대응이 마치 아무 맥락 없이 나온 것처럼 사실상 제쳐집니다. 그 다음 샌더스는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막기 위해 상원이 두 건의 공동 불승인 결의안에 표결하도록 강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하나는 1000파운드 폭탄 1억 5100만 달러어치를 겨냥하고, 다른 하나는 불도저 2억 9500만 달러어치를 막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것들은 민족 청소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 표결은 지난주 상원에서 있었지만 통과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의원 40명이 그 법안에 찬성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만 봐도 미국 민주당이 요즘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모두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이제 다시 샌더스의 무기에 대한 발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라시는 이런 식의 표현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샌더스가 비난하는 같은 탄약들은 현대 전쟁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며 하마스가 활동하는 매우 요새화된 진지에 대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즉 샌더스는 가자 지구의 아랍인과 무슬림을 신경 쓴다고 주장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면 아랍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정밀 타격에 필요한 무기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비정밀 무기를 사용하라고 제안하는 겁니까? 물론 그러면 가자 지구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게 버니 샌더스가 원하는 겁니까? 혹시 그는 이스라엘이 아예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나요? 죄송합니다, 상원의원님. 우리는 테러리스트를 자유롭게 두지 않을 것이며 10월 7일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주디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꺼낸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샌더스 상원 의원이 올린 트윗 때문입니다. 그는 가자, 이란, 레바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서한 지구, 즉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2023년 10월 이후로 샌더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인들과 정착민들이 1,071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고 6,000채가 넘는 집을 철거했으며 200개의 불법 전초기지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미국의 군사 지원을 이스라엘에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샌더스는 이스라엘인들이 레바논이든 이란이든 유대와 사마리아든 모든 전선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는 물론 거짓 통계, 아마도 UN 수치일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하에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그 통계는 거짓이며 물론 그는 사망한 아랍인들의 이스라엘 방위군, 군인들이 테러리스트를 사살한 경우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는 테러리스트에 맞선 정당방위와 다른 사망자들 사이를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당신은 몇몇 사람들을 속였거나 또는 유대인으로서라는 연설이나 기사, 트윗으로 동정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확고한 도덕적 나침반을 가진 사람들은 선과 악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와 도덕적 군대가 국민을 방어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정밀 탄약을 사용하는 반면 예를 들어 이란과 같은 다른 나라들은 가능한 한 많은 민간인을 죽이기 위해 집속탄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차이점 보이시나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님은 유대인 신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궁금한데 버니 샌더스가 이 부분을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비밀 보고서를 제출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계속해서 테러를 조장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테러범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살해 보상 프로그램으로 테러범들이 살해한 유대인 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집니다. 살인을 많이 저지를수록 그들과 가족이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조사 결과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미국과 유럽 정부에 했던 수많은 약속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의장 마흐무드 아바스가 2025년 에테러 보상금 제도이 중단되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새로 설립된 복지기관을 통해 수억 달러를 계속해서 테러범과 그 가족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이제는 이러한 지급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자지구 휴전이 시작된 지 약 6개월 후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대대적인 개혁과 테러 보상금 제도 중단을 약속하며 가자지구 통치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 이후에 밝혀진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위반했음을 증명합니다. 테러리스트, 급여의 직접 지급과 더불어 이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교육 시스템, 공식 소셜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자치정부 언론 매체 등에서 계속해서 폭력을 선동하고 미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교육 컨텐츠와 여름 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지하디스트 이데올로기를 주입함으로써 테러를 지원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또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유엔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추진하여 이른바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려는 것이 오슬로 협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재판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오슬로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 관리들이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를 방해하려는 시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기 위한 보이콧 지지와 같은 행동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성의 없는 태도를 드러내는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 관리들의 참석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레가빔 단체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레가빔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를 속여온 테러 단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배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자 오랫동안 이어진 증거 사슬의 한 고리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축적된 일련의 폭로 중 또 하나입니다. 정장과 넥타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공허한 약속들 뒤에서 마흐무드 아바스는 수억 달러로 살인 체계를 계속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우리의 안보를 테러리스트들에게 하청 주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지하드를 가르치고 여름 캠프를 운영하며 국제 포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브라함 협정을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집단은 모든 면에서 적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에서 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보여준 만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우리 문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사라져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테러리스트에게 유대인 살해 대가로 돈을 지급하며 평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계적으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테러리스트들과 양복 입은 자들에게 정당성을 주는 일을 멈추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이죠.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찰랏, 유대와 사마리아, 즉 국경 없는 구조대라고도 알려진 단체가 이번 주 토요일 아침 샤밧에 오전 7시경에 보고했습니다. 두마 출신의 아랍 폭도들이 기봇 다비드 농장의 유대인 목동을 공격했습니다. 강목지에서 곤봉과 돌로 공격했습니다. 그는 두개골 골절로 샤르 차덱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랍인들에게 공격당한 뒤 다비드의 끔찍한 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그의 유일한 죄는 유대인이라는 것과 자신의 가축을 돌보며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마 지역에서 별도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오전 9시 40분경 한 아랍인이 고의로 레인저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것은 ATV와 비슷한 차량입니다. 미크탄 레다비드 농장 주인이 운전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목동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급히 도우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충돌로 인해 운전자는 앞유리에 머리를 다쳤지만 농장을 지키기 위해 대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셨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격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 주류 언론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비정부 기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유대인 목자가 공격당한 장면을 보여주는 이 이미지를 심지어 이스라엘 언론의 주요 헤드라인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착민 폭력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만, 즉 유대인이 설령 정당방위라고 해도 행동을 취할 때만 그것이 일면 헤드라인이 됩니다. 그게 주요 뉴스가 되는 거죠. 그것이 언론과 세계 사회의 집착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다쳤을 때, 그리고 저는 유대인이 여기서 피해자가 되길 결코 원하지 않지만 유대인이 다쳤을 때는 완전히 침묵입니다. 그리고 이 신사가 다쳤다는 사실 외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는 괜찮을 겁니다. 저는 이른바 정착민 폭력에 집착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위선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다쳤을 때는 제가 말했듯이 완전히 아무 말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장관 베찰 스모트리치가 이번 주에도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가자 지구와 관련해서 다시 뉴스에 올랐습니다. 스모트리치는 물론 국방부 내에서 장관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브루킨 공동체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스모트리치는 이스라엘이 구시카티프 지역 공동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 공동체를 철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추방의 일환으로 가자 지구에서 이 일을 했고 그 공동체에 살던 9천 명의 이스라엘 주민 모두를 철수시켰습니다. 그 끔찍한 실수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10월 7일 학살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자 지구에 군사적 또는 민간인 주둔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장악한 뒤 모든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10월 7일 공격을 계획하는 데 쏟았습니다. 이제 스모트리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는 이스라엘 현 정부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100개가 넘는 새로운 유대인 공동체를 발표하며 진정한 혁명을 이끌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2005년에 정부가 북부 사마리아에서 4개의 유대인 공동체를 철거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공동체들은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모트리치 씨는 그 공동체들의 재건이 추방이라는 부당함에 대한 역사적 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집에 돌아와 이번엔 영원히 머문다고 선언했습니다. 스모트리치 씨는 우리가 북사마리아로 돌아온 것처럼 구시카티프로도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가자지구에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는 예언을 인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곳 사마리아에서 위로의 예언들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창문 밖의 풍경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언들은 크레인과 트랙터, 농업과 주택, 그리고 거리에서 뛰노는 소년, 소녀들 속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스모트리치 장관이 옳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랍인은 가자 지구에 살 수 있는데 유대인은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유대와 사마리아에 아랍인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인들이 유대 지역에 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살 수 없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인종차별이고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언급했듯이 이번 주에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21년 만에 2005년에 우리 정부에 의해 철거된 가님과 카딤의 유대인 공동체가 이번 여름에 재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 발표는 스모트리치와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가 주도한 내각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발표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우르 공동체로 돌아온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으로 산우르 역시 북사마리아에서 이른바 철수 조치 당시 주민들이 떠나야 했던 공동체입니다. 저는 철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그곳 주민들이 평화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 지역들을 떠났지만 유대인들은 이쪽, 아랍인들은 저쪽이라는 식으로 어떤 울타리나 벽을 사이에 두는 개념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월 7일 울타리가 부서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여기, 그들은 저기 라는 생각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야기가 샜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북부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나라의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목요일 4살 이스라엘 어린이가 사마리아에서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차량에 돌을 던져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부상이 경미했으며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아랍인들이 던지는 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어린이, 여성, 남성들이 돌 던지기 공격으로 살해당한 적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구조대 조직에서 제공한 이 끔찍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뉴저지 지역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차에 바위를 던진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앞유리에 난 저 구멍의 크기를 보십시오. 이런 일은 거의 40년, 아니 그 이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억제책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말도 안 되지만 저는 언젠가 이런 일이 멈출 거라고 믿으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는 안 된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테네시주가 공식 문서에서 웨스트뱅크 대신 유데아와 사마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뉴욕 포워드에 따르면 테네시 주지사 빌 리는 이 법안에 서명해 교과서와 강의 설명 등 주 교육 자료에 이 의무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웨스트뱅크라는 용어의 사용은 유데아와 사마리아의 유대인 정체성을 지우고 유대인들이 이 땅과 맺어온 깊은 역사적, 종교적, 법적 연결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합니다. 지난주 방송을 보고 시간을 내어 빌리 주지사 사무실에 전화해 법안 서명을 촉구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올해 비슷한 법안을 도입한 주로는 엘라베마, 애리조나,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그곳은 유대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지역은 1949년부터 1967년까지 요르단이 불법적으로 점령하면서 웨스트뱅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성경 속 중심지가 요르단의 웨스트뱅크인 척하면서 선전가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맙시다. 오늘의 주디오케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JNS 뉴스특파원 조시 헤이슨이었습니다. JNS TV의 제작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프로듀서 바바라 카마노브, 엔지니어 아른 워갈란터, 잭 시커먼, 라이언 립시츠, 방송국장 유리 스베츠키, 그리고 영상 편집자 올가 세나토프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JNS TV에 방문하셔서 제공되는 모든 멋진 컨텐츠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해주시고 슈퍼 땡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를 위해 jns.org에도 꼭 방문해주세요. 모두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JNS TV의 주디 오케이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